헌팅한 여자를 데리고 어느 야경 스팟을 방문했던 이. 그러나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가족에 의해 이와 여자는 소름돋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산길에서 수수께끼의 집단을 발견, 뒤를 쫓은 결과 2002년 어느 날 두 채널에 불가해하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라며 갑자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일의 경험담부터 들어가 보죠. 일은 매일 기분 더러운 댓글이나 다는 게 일과인 치규 주민들과는 달리 여친이 있었다는 모양으로 어느 날 둘이 야경을 보다가 무흐한 분위기가 되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길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치규란 치즈를 얹은 소고기 덮밥으로 치즈 규동을 말하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모쏠, 찐따, 도테남들이 즐겨 먹는다는 음식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규라는 신조어는 모쏠, 찐따, 도테남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죠. 그렇다고요. 그렇게 나아간 길은 안으로 들어가도 반만 있고 가다 보니 막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늦은 밤에는 아무도 없다나요. 그리고 일은 아무도 없는 걸 노려 야외에서의 무흐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차로 조금 나아갔더니 거기에는 4, 5명 정도의 그룹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령이나 모습으로 봤을 때 저것들 가족인가? 순간 생각한 겁니다만 자세히 봤더니 뭔가 모습이 이상했다는군요. 그 이유가 그 그룹 한가운데에 강아지가 있었던 건데요. 그 강아지 목에는 줄이 4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광경을 목도했던 일은 이런 한밤중에 가족끼리 산책? 이상하게 생각됐답니다. 게다가 이 산책 가족 중 2, 3명은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일은 무슨 영문인지 그들에게 혐오감을 느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것으로 같이 있던 여친 쪽도 그 수수께끼의 집단을 보고 몸이 경직되고 맙니다. 그러자 놈들은 일이 탄 차의 전조등을 깨달은 건지 그중 몇이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일은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하며 패닉, 그대로 차를 후진시켜 돌아왔다네요. 여기서 야바이란 위험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해석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 원어로 쓰겠습니다. 아마 치규남이 구독자님들은 많이 아실 듯하네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그들이 결국 뭐였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포도 100%라며 묻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평가하는 심사위원 주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스레 주민에 의해 나랑 똑같아, 나도 봤어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도망쳐 돌아온 건 정답이었다며 아무래도 이 주민은 그 산책 가족을 깊게 쫓았다가 터무니없는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스레 주민이 터무니없는 일을 당했다는 게 뭐야 하며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때부터 깊이 쫓았던 스레 주민이 이로써 자신의 공포 체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일이 방문했던 장소는 알만한 사람은 아는 무흐한 포인트라나요. 그리고 그곳은 일이 마음에 들어했던 야경 포인트 근처라는 모양으로 조금 높은 산 위에서 아래에 시가지가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난다는 낭만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역 사람들도 지나다니지 않는 구도로가 있어 그 구도로가 이어지는 좁은 길은 밭으로 통하고 그 앞으로는 막다른 곳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인은 헌팅만 주구장창 했다는데요. 여자하고 좋은 분위기가 되면 그곳에 가서 차를 세우고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무렵 이인은 헌팅에 성공하면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서 야경을 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분위기가 되면 그 무흐한 포인트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패턴에 대해 헌팅 골든 패턴이라며 아무 생각 없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이의 말로는 성공률이 비교적 높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헌팅에 성공한 이는 여자와 좋은 분위기를 탔고 그 다음으로 그 무엇 포인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할 장소를 찾던 도중 어느 작은 길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 길 입구에는 빨간 바탕에 흰 테이프가 돌린 삼각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관계를 가진 뒤에 쓰던 물티슈 같은 쓰레기를 버리는 놈들이 있어 매너 없는 카섹스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건 아닐까 이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예전 한때 일을 잃고 공사판 직영 반장을 했던 때가 있는데요. 공사판이 산꼭대기 으슥한 곳에 있어 새벽에 출근하면 무슨 물티슈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아스팔트 공사로에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맨손으로 들어 치웠는데요. 나중에 거기에 다 쓴 콘돔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날 손을 100번도 더 씻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콘을 보고 오히려 오늘은 이 길 안에서 하자 바로 정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 콘을 밀어낸 뒤 바퀴벌레가 숨어들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입한 뒤에는 다시 콘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른 차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어째서 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냐 하면요. 이 금방 무엇 포인트는 다른 차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포인트로 옮겨도 먼저 온 팀이 있거나 해서 방해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콘 안쪽으로 들어가 차를 세운 뒤 이는 여자에게 밖에서 할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울 수 있도록 밑에 깔 담요와 캠프 시트 그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향을 준비. 여자에게는 얼마 전 캠핑 가서 있는 거라며 뻔히 보이는 거짓부렁으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여자와 여기저기 서로 더듬고 있는데 근처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차는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는 않으면서 소리는 근처에서 들려오길래 이는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 바로 아래까지 차가 온 모양으로 밭을 끼고 저 너머에서 차가 멈춘 겁니다. 처음에 이는 저것들도 분명 그럴 목적으로 여기 온 거겠지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밖에서 관계를 가지면 소리가 울리고만이 오늘은 차 안에서 할까 생각했다나요. 거기서 이가 캠프시트 등의 야외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아래쪽에서 어쩐지 묘한 기척을 느낍니다. 그곳은 좀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 아래의 모습을 달빛에 의지해 봤더니 개가 짖는 소리와 사람 몇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만 거기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남자 둘, 여자 둘, 4명의 남녀가 있었고 여자와 남자가 개의 목에 목줄을 걸고 손에 잡고 있었으며 나머지 둘은 손전등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목줄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는데요. 두 사람은 상관없이 개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이에게는 의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개를 끌고 가기 시작. 이쪽에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자에게 저것들 뭔지 잠깐 보러 가지 않을래?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싫어했던 것 같아. 이대로 돌아가면 계속 후회한다. 일생에 한 번은 이런 경험도 해보는 쪽이 좋아. 어거지를 부리다가 마지막으로 살짝 확인만 하고 바로 돌아오자며 구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여기서 그만뒀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탕수수밭에 몸을 숙여 감추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최악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목줄에 묶인 개를 끌어당기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된 개를 나머지 2명이
얼굴을 두들겨 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개의 울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죽었을 텐데 경련하는 개의 목줄을 들어 나무에 매달더니 칼로 몸을 가르자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상상 이상의 잔혹한 광경을 보고만 이는 충격으로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쿵쾅대는 심장 소리가 상대에게 들리는 건 아닐까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로 몸이 굳어버려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되는 바람에 이들은 그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있던 여자가 충격을 받은 나머지 먹었던 걸 펼쳐놓고 맙니다. 그때가 조용한 밤이었던 것도 있어 여자가 토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만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들의 존재가 발각되어 이와 여자는 어이없이 들키게 되어버리죠. 그때 이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질 않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너희들 어디 놈들이냐? 라며 나이든 아저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물어오는데 지금까지 여자에게는 잘 털던 아가리가 아무런 말도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너희는 먼저 집에 가 있어 하고 가족들을 돌려보내더니 이에게 우리 집 가까우니까 잠깐 데려다 주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건 이에게 부탁하는 투가 아닌 강제하는 듯한 말투였다네요. 그래서 이는 여기서 억지로라도 거절하면 아직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줬던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여자는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충격적인 것을 본 탓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이에게 여러 가지 물어옵니다. 이의 인상에 남아있던 건 어디에 사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특히나 끈질겼던 모양으로 이는 일단 떠오르는 지명으로 거짓말을 쳤고 이가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더니 아저씨는 굉장히 안심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집은 아까의 장소에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주택지대 안의 큰 집이었습니다. 이때 이는 여튼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만 아저씨는 이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하고 한마디만 나누면 돌아가 달라면서 끈질기게 부탁합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신경 안정제도 있으니 먹어둬라며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이는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여자는 거실로 안내됐고 잠깐 기다리도록 하는 말을 들었다 싶었을 때 이번에는 그 아저씨의 아들이 여러 가지를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 거기서 이는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란 게 이 아들인가? 빨리 돌아가게 해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아저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의원직에 있으며 그 밭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가끔 개를 먹을 때가 있다 라는 위험한 식생활을 선뜻 폭로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는 개에게 그런 짓을 했던 게 먹기 위해서였던 건가 생각하며 살짝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개를 먹는다는 일 자체는 드문 일이긴 해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도 일리는 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선거에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립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자네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왔네 라고 해서 현관으로 가봤더니 체격 좋은 어떤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저씨는 경찰서 사람입니다 라며 인사를 합니다. 그는 경찰서장이라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고 사람 같은 건 간단히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는 오늘 일을 입 밖에 꺼내지 마라의 완곡한 표현이란 걸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약을 받은 뒤 모두가 쳐다보는 바람에 얌전히 그걸 먹고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잠시 뒤 부인이 다 됐어요 라며 덮밥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덮밥에는 고기들이 있었고 대체 뭐가 들은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덮밥이
이의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모처럼이니까 먹고 가게 했던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여자는 기분이 안 좋아서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거절이 가능했던 겁니다만 모두의 시선이 이에게 모이니 침묵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덮밥을 먹었던 이의 감상은 개 국물은 옅은 노린내가 났다 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이겠지만 악몽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이가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귀가했더니 이의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은 고생했네. 자네는 A마을에 살고 있는 건가? 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이는 면허증은커녕 신분을 특정할 만한 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는 현재 그 현에서 이사 나온 걸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의원에 대해서 지금은 의원직을 그만뒀고 서장도 정년 퇴임, 시효가 지난 것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렸다고요. 그런 이의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들은 너무나 사실적인 이야기라 공포로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그 지역만의 신흥 종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에 관해 정보를 더 구했습니다만 그 이상 사건에 대한 정보는 모이지 않은 채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바깥에서 뻘짓하지 마라, 샹누모코. 다음은 비극에 직면했던 다른 일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던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아수라장이 된 경험담에 대해 글을 올리는 스레에 갑자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휴대폰도 윈도우도 풀 수도 없었던 아주 옛날의 일. 본사에서 일하던 일은 영업소 개설과 신규 시장 개척 계획에 따라 갑자기 모 지방도시로 전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무의 나날이 계속됐습니다만 겨우 영업소를 세우고 고객도 많아져 매출 상승도 순조롭게 올라가 이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일은 일 관련으로 지역의 젊은 아가씨와 알게 됐고 1년을 교제한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은 결혼과 동시에 그때까지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단독주택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설명하자면 결혼이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걸 말하며 법적 수속을 밟아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는 행위인 겁니다만 시규인 구독자님들 모두에게는 인연이 없는 단어이니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후 일의 가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언제나처럼 영업소로 출근했던 때 일은 입구 우편함에 들어있던 신문과 우편물을 꺼낸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에서 우편물을 들어놨더니 거기에는 부지봉투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그건 일 앞으로 온 편지로 바로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경악할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건 일의 와이프가 낮에 집에 일이 없는 걸 구실로 젊은 남자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남자의 생김새와 시간대 등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일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침실에 놓였던 물건이 있던 곳이 바뀌거나 자기도 모르는 남자 화장품 같은 냄새가 집안에 희미하게 떠돌고 있다든가요. 사소하긴 했어도 신경 쓰이는 점이 몇 개인가 있었다네요. 이렇게 와이프의 비밀을 알게 된 일은 충격을 받았어도 흥신소에 의뢰해 제대로 조사해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였기 때문에 신용할 수 있는 흥신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번호를 조사해도 아무런 단서도 안 나왔죠. 이런 문제는 일로 관계된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어 방향을 잃고 말게 됩니다. 거기서 일은 우선 스스로 와이프에게 함정을 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불행 중 다행인지
익명의 편지에는 남자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 시간대 등도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집에 돌아온 후 일은 와이프에게 다음 주에 이틀 동안 출장이야 라고만 하고 그 후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평정을 가장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가짜 출장을 알렸던 일은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출장 가방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멀리 집이 보이는 곳에서 영업용 차를 세우고 집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지만 집을 지켜보던 중 점점 신빙성도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나는 바보 아닌가 라는 의심에 사로잡힌 데다 종국에는 꼬리를 잡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조차 들어 점점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나절이 지났을 때 편지에 나왔던 대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이 자기 집에 남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집에서 나올 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영업용 차를 집 뒷곁으로 이동시킨 뒤 부엌 쪽 뒷문을 통해 집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그러나 1층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습니다. 거기서 분명 있다 생각한 일은 귀를 기울여 봤더니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 2층에 있는 침실 앞으로 다가갔더니 안에서 와이프의 AV 같은 목소리가 들려와 일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죠. 그것은 분노 같기도 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전투 모드로 들어간 일은 침실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소리치며 두 사람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침대 위에 있던 와이프와 젊은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현장을 발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야 오해 라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피가 솟구친 일에게 그 말은 전혀 와닿지 않았죠. 그리고 새파래진 젊은 남자를 들어올린 일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계단 아래로 그를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일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더니 남자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몇 번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서 지독한 고통으로 인해 남자는 기절하고 말았다네요. 그런 뒤 일이 2층으로 돌아갔더니 와이프는 옷을 입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이때까지 와이프를 때리거나 큰 소리조차 낸 적도 없어 일의 태도에 놀라 안색도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와이프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입을 다문 채 뺨따기를 계속해서 갈겼다는데 그러자 여기서 스레 주민들이 창문으로 집어던지면 좋았을걸 이라며 분노에 찬 말들을 던집니다. 그런 일의 급변한 모습에 경악했던지 와이프는 의외로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와이프는 일이 일에만 빠져 관계해주지 않아 외로웠다나요. 그리고 아까의 남자는 지역의 대학생으로 별거 아닌 계기로 인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귀게 되어 육체관계를 가진 지 1년 정도 지났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부탁이니까 이혼은 제발 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일은 일시적으로 발광하고 있었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은 애완하는 와이프를 그대로 계단에서 1층으로 밀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뒤 일은 창고로 가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와 쓰러져 있는 와이프와 남자 곁으로 돌아온 후 둘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둘은 뼈가 부러진 모양으로 고통으로 괴로워 울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둘의 그런 필사적인 모습이 너무도 거추장스러웠던 느낌인 모양으로 일은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는 세로로 찢어 둘의 입에다 억지로 자갈을 물렸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일은 차고까지 한 명씩 옮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둘은 엄청나게 저항하는 바람에
한번 바닥에 내려놓고 계속 발로 차 얌전하게 만들었다네요. 그렇게 일은 둘을 싣고 밤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폐허 마니아였던 일은 그때까지 거대 광산 폐허를 몇 번이나 탐험한 적이 있어 폐허의 구석구석까지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 거대 폐허의 건물 안까지 차로 진입. 깊이 3m 정도의 원통형 구멍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둘을 꺼낸 뒤 와이프에게는 지금까지 나같이 일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남자랑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당신에게 나는 걸맞지 않았나 봐. 이 남자하고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아줘. 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답니다. 일은 둘을 질질 끌어서 구멍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발, 가방, 또한 케이블 타이를 자르기 위한 커터칼도 그 구멍에 던져넣고 혼자 귀가합니다. 그런 뒤 일은 그날 밤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네요. 그때는 일이 회사에서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이틀을 통으로 자면서 중간에 깨면 술을 마시고 다시 잠들곤 했죠. 그러고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나서 어질러져 있던 집안을 깨끗이 청소. 휴가가 끝날 때는 정신적 데미지도 회복했고 언제나처럼 회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던 일은 점점 자기가 했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만요. 와이프와 그 남자는 언젠가는 그 구멍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모두 끝날 거라고 절망했다네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일도 없었고 그 후 몇 달,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결국 일이 체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이 그런 짓까지 해놓고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란 스레 주민들은 일이 공소시효를 맞이해 스레에 털어넣으러 온 건가 생각합니다. 설마 공소시효를 맞아서 털어넣으러 온 거야? 이거 범죄 고백이잖아. 또한 다른 주민들은 아직 구멍 안에 있는 거냐? 후덜덜. 와이프와 남자가 아직 구멍 안에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둘은 어떻게 됐을까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한때는 체포된다는 각오를 굳혔던 일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러기는커녕 와이프도 젊은 남자도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나 싶을 정도로 몇 년이 지나도 일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와이프의 화장대를 조사해봤더니 남자와 주고받았던 편지나 사진 등 외도를 입증할 여러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실종된 거란 장인 장모가 집으로 찾아왔어도 그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알아들었는지 그대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 뒤로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누라를 젊은 남자에게 빼앗긴 불쌍한 남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일에게 정급 명령이 떨어져 다른 영업소로 이전하게 되어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일은 와이프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동정의 시선으로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는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전부 꿈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근육질로 단단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싹 사라져 지방만 눈에 띄는 몸이 되었다나요. 또한 까맣던 머리카락도 완전히 희게 변해 세월이 흘렀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의 범죄 행위가 아직도 들키지 않았다는 것에 스레 주민들은 주작이라고 의심했고 더 나아가 주작이길 바라는 놈조차 나타나죠. 그리고 일은 이사하기 전에 두 사람을 발로 밀어 떨어뜨린 거대 폐허를 한번 들렀던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전근 사령장이 나왔을 때 어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이상하게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폐허를 향해 차를 달리는데 좁았던 길이 왠지 확장되어 있었고 거기로 여러 대의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했더니 폐허가 있었을 장소에는 모든 게 사라져 있었고 한창
토지 조성 중에 있다는 걸 압니다. 또한 간판을 봤더니 고급 리조트 호텔이 건설 중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방과 남자의 정체, 그리고 일이 경찰에 고발당하지 않았던 이유 등 그 사건에 관한 일들은 이제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스레에서 떠나고 말았죠. 그러자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의견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기분 나빠지는 이야기다며 멍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또한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주민들은 일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너무도 기묘한 일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 스레 주민들은 대만족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기묘한 이야기 소설을 읽은 것처럼 즐거웠어. 등줄기가 서늘해졌어. 이야, 육회, 상쾌, 통쾌. 오랜만에 상쾌한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 그리고 개 중에는 둘이 살아서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게 들킨다면 일에게 보복당할지도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둘은 멀리서 몰래 살고 있을 거라는 설을 세워 해피엔딩을 바라는 주민도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다른 스레 주민은 둘은 이미 죽었고 공사 중 시체가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못 본 척하고 묻어버렸다는 그건 또 그것대로 일리 있는 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주민들은 이 사건의 발단이기도 했던 와이프의 매도를 일에게 알려줬던 편지의 주인이 신경 쓰이는 모습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에 의해 그 정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이 이 이야기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 모두 미친 인간들의 무서움이 스며나와 소름이 돋네요. 구독자님들께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사람이 무서운 실화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2017년) 자기의 극단적 선택 과정을 실황하겠다는 위험해 보이는 제목의 게시판이 세워진 두 채널. 나중에 이 스레는 카이누마 극단적 선택자 수색 스레라고 불리며 두 채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전설의 기괴한 스레로 전승되게 됩니다. 아키타현 카이누마 극단적 선택자 수색 스레. 극단적 선택을 실황하겠다고 선언한 일은 갑자기 도착했다라며 죽을 장소로 고른 곳의 풍경을 투고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데도 이상한 놈들과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스레 주민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월페이퍼로 쓸게. 물에 뛰어들 용기는 있냐? 사진 저장했음. 절경이구만. 여기 어디냐? 그런 스레 주민들의 반응을 보지도 않는 듯 일은 걸을게 라더니 인적 없는 산길을 걸어가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계절은 겨울로 들어가고 있어서 해가 지면 슬슬 추워지니까 돌아가서 나베라도 먹어 라며 인정미 넘치는 주민이 타이릅니다만 일은 자기 제멋대로인 듯 곰똥이야 라며 천진난만한 투고를 합니다. 솔방울이잖아. 딱딱할 듯 등등 똥에는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스레 주민들에게 해가 져간다 라고 일은 새로운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이 마귀 같은 스레 주민들은 어떻게 자살할 거냐? 여자라면 기다려! 정상적인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일은 거기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에 딱 알맞은 장소라면서 아름다운 호숫가 풍경을 첨부합니다.
일에 손가락이 찍혀있던 아까의 사진을 보고 손톱 길이가 사회 부적응자 같아서 리얼하다라며 동족밖에는 알 수 없는 매니악한 지적을 하는 스레 주민. 하지만 사다리를 발견했어 목맨다. 스레 주민들의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는 일은 사다리 사진을 올립니다. 이런 일의 투고에 나무꾼이 불쌍하다. 나무꾼 생각 좀 해라. 장난치지 마. 등등. 왠지 나무꾼 편을 드는 스레 주민도 나타났는데요. 이래 극단적 선택을 계속 말리려고 해주는 친절한 스레 주민도 드물게 나왔던 겁니다. 다음으로 일은 세팅했어 라더니 삼나무에 벨트 같은 것을 걸친 사진을 올립니다. 이 사진을 본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일이 진심이라고 느끼며 어떻게든 극단적 선택을 단념시키려는 파벌과 사진에 찍힌 벨트를 건 나뭇가지가 너무 얇아서 가지가 부러진다 라고 예상하는 파벌로 나뉘어집니다. 스레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일은 슬슬 갑니다. 안녕 하더니 사다리로 올라간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일에 그래. 귀신이 보이는 데가 조언할게. 극단적 선택은 성불할 수가 없어. 죽은 곳에서 계속 고통받아. 죽어서 편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다른 주민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말리려는 오컬트 주민. 스리 선언이야 라는 말재주가 상당한 주민도 나타나며 여전히 가지가 부러진다 쪽의 스레 주민들이 지켜보는 중. 역시나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고만 일. 여기서 스리 선언이란 메달다의 명사형이 스리, 낚시가 스리로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가 낚시일지도 모른다. 뭐 그거겠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스레 주민들은 일제히 난리가 나죠. 목 매달리면 다이어트부터 해라. 그러니까 부러진댔지. 하지만 이번에는 부러지지 않는 두꺼운 나무를 찾겠다고 하는 일에게 목을 매는 것에 중수 정도 된다는 주민이 제대로 목을 다 감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된다고 충고했는데요. 그런 주민들의 헛소리들을 여전히 무시하는 일은 마지막으로 맥주 마셨어 라며 에비스 맥주 빈캔 3개를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고급 맥주인 에비스가 3개나 있는 것에 열등감 덩어리인 스레 주민들은 지랄이 나죠. 에비스야? 사치불이네. 3개나? 그럴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외국 맥주들은 편의점에서 4캔에 12,000원인데 에비스는 3캔에 12,000원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칭얼대는 주민들을 계속 무시하던 일은 세팅 완료했어 라면서 이번에는 정작 골조에다 아까의 벨트를 묶은 사진을 올립니다. 장소 자체가 너무 패가 되잖아.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패 끼치려고? 이건 진짜 민폐지. 그제서야 낚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입니다만 일이 죽을 장소로 고른 장소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곳이라는 야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이야기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일은 세팅해놓은 벨트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사진과 함께 안녕 건강해라 하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장소 특정만 나와라. 아직이냐?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 진짜 같은 이 글에 사람의 진심쯤이야 헌신짝 버리듯 하던 스레 주민들도 상당히 동요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 그렇지만 경찰에 전화해도 어딘지를 모르면 의미 없지 않냐? 이것뿐이라면 지역 주민이라도 아닌 이상 장소 특정은 무리야. 경찰에 신고해도 장소를 모른다는 것과 장소를 특정하려고 해도 일이 남긴 사진만으로는 어려워 다른 게시판의 스레에도 협력을 부탁하자는 흐름이 됐고 총 출동한 주민들로 인해 다른 게시판 주민들까지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건 정자가 있는 것으로 산책 코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진에는 송전선만 찍혀있는 것으로 미루어 발전소가 가까이 있을 거라는 것. 11월인 이때 아직 해가 지지 않는 것을 봐서 도호쿠 지방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 이라는 3가지 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어 특정 작업은 난항에 빠집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수레에 다른 게시판 주민들이 유입되어 오는 바람에
스레는 점점 더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같은 날 밤 9시 57분, 난제이민에 의해 새롭게 난제이에서 왔는데 자살 비퍼의 현장 특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현장 특정 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게시판이 세워졌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투 채널의 스레를 즐기시는 순수한 어른이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서 난제이란 같은 투 채널에서 2004년에 생겼던 무엇이든 실험 주피터, 난데모 지쿄 주피타라는 대형 게시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비퍼라는 건 투 채널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특정반은 조속히 작업에 들어갔고, 일의 사진에 아름다운 풍경이 찍힌 곳에서 일 말고도 사진을 찍은 다른 사람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착안. 우선 공원, 호수, 단풍 등으로 사진을 검색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진에 찍혀있는 나무들이 화렵수가 아닌 소나무 같은 침엽수라 이건 정비된 연못 주변에는 드물다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단서로 잡아내 조금씩 조사는 진전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단서가 적은 것도 있어 특정 작업은 난항의 늪에 빠졌습니다. 개 중에는 철탑 지도를 사용해 사진에 있는 철탑을 조사해보는 놈, 전국 낙엽 상황을 검색, 대강의 장소를 나눠놓은 놈도 나타났습니다만 결정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중 아오모리현의 사이누마와 닮았다며 한 스레 주민이 사진을 올립니다. 분위기상 특정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누마에는 삼나무가 없기 때문에 틀렸을 거라는 결론이 났고 결국 조사는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 스레 주민이 이래 사진에 찍혀있는 사진이 아키타의 카이누마에서 보이는 카부토산처럼 보인다 라고 합니다. 바로 사진 검색을 한 어느 주민이 올린 사진에는 이래 사진에 찍혀있던 것과 똑같은 산이 찍혀있어 스레 안에서도 아키타의 카이누마가 정답은 아닐까라는 분위기로 흘러가죠. 그러더니 스레 주민들에 의해 계속해서 올라오는 카이누마 사진에 특정 작업 시작부터 대충 1시간 반. 결국 이래 극단적 선택 현장은 아키타의 카이누마로 확정. 드디어 특정 작업이 완료됩니다. 계속해서 스레 주민들은 현장을 향할 돌격대로서 행동에 옮길 최유력 후보로 현장이 카이누마라는 걸 알아맞힌 인물이 현지인이 아닐까라는 흐름이 됐습니다만 전혀 기대 밖으로 근처도 아닌 가나가와현 사람이었던 겁니다. 긴급, 아키타에 사는 비퍼 나와줘 라는 새로운 게시판이 다른 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댓글 1000이 넘어 두 번째 스레로 들어간 이쪽 본 스레에도 현장이 특정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어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키타민들의 협력 요청 스레에서는 협력을 바라면서도 왠지 아키타현 사람들을 디스하기 시작하는 언제나의 증상이 튀어나오는 스레 주민들이 개 활개를 칠 뿐. 아키타 비퍼 고작해야 10명 정도일 듯. 아키타 현민 10명은 있을까? 아키타에 인터넷 같은 게 있어? 이러면서 시간은 심야 시간대로 접어들었고 좀처럼 현장으로 돌격할 스네이크에 이프보하는 놈들이 나타나지 않은 채 스레는 정체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네이크란 잠입 액션에 큰 획을 그었던 플스용 게임의 주인공의 코드네임인 솔리드 스네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저는 개똥손이라 엄청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 들켰을 때 나는 소리가 트라우마가 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채널에서는 현장에 잠입하는 스레 주민을 스네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때 갑자기 곧 나가 라고 글을 올리는 대망의 스네이크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키타현 니카호시에서 현장까지 차로 향할 거라고 해서 이후로 스레 안에서는 니카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니카호시에서 카이누마까지는 적어도 100km는 되는 거리라서 스레 주민들은 걱정합니다만 니카호는 드라이브하기 좋은 기회라고 던지며 스레 주민들의 질문으로 인해 알게 된 보라색 S14 실비아를 달려 카이누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니카오가 현지로 향하는 동안 스레 주민들이 이리 마셨다고 하며 사진에 담았던 3캔의 에비스 맥주에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도 처음 목을 맸을 때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실패. 두 번째, 정자에서 실행하기 전에 맥주를 마셨다는 것에서 캔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째서 첫 번째 실행 전에는 마시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거기에는 원래부터 마실 셈은 아니었고 곧 죽을 자신을 셀프 공양하기 위해 지참했다는 설과 맥주 6캔짜리 팩을 가지고 3캔씩 먹었다 라는 설 등이 있었는데요. 개중에는 맥주 상표가 에비스라는 것으로 낚시라고 의심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에비스는 일본 칠복신 중 하나로 한 손에는 도미, 한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오가 현장 도착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지루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카이누마 주변에는 곰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시작. 곰과 만났을 때 도망치는 방법이니 마침 잘 됐다는 듯 자기 경험담을 떠드는 놈이니 별별 놈들이 떠들게 됐죠. 그리고 곰 이야기와는 별도로 너무도 자세한 라멘 분석 대회까지 생겨나며 스레 주민들은 제멋대로 지루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새벽 4시 가까이 됐고 스레 주민들도 졸려오던 중 니카오가 카이누마를 향하는 루트 위에 자기가 사는 집이 있다고 하는 스레 주민이 진작에 니카오가 지나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보라색 차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스레아는 단숨에 니카오도 낚시인가 하는 분위기로 돌변. 해산 분위기로 기울어집니다만 몇 분 뒤 거의 도착이라는 니카오의 글과 카이노마 주변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스레 주민들이 기대하던 니카오가 등장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니카오를 낚시로 의심했던 주민들도 빛의 속도로 태도를 바꾸며 스레는 단숨에 활력을 되찾고 여기서 1000개의 글이 차는 바람에 다음 스레가 세워졌던 겁니다. 다시 시작된 스레에서도 역시나 최적의 타이밍에 등장한 니카오에게 찬사가 끊이질 않았죠. 그러나 새벽 4시 41분 니카오가 전파가 약해 사진을 못 올리겠다 하는 말을 올립니다. 당연히도 그런 걸 솔직히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전무. 스레 주민들은 제멋대로 아가리를 텁니다. 사진을 못 올리면 전파 강해지면 올려. 3G라도 시간이 걸면 올라간다. 그러자 몇 분 후 넓은 곳 있으면 세운다 라던 니카오가 사진 업로드 사이트를 바꿔서 어떻게든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찍힌 건 굉장히 분위기 있는 어두운 산길로 이걸 본 스레 주민들은 지들은 모니터 앞에서 헬렐레하며 보는 주제에 무섭다는 말들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산길을 혼자서 달리는 니카오를 놀라움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차를 세우고 내린 니카오는 손전등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립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밝아지고 나서 수색하길 추천합니다만 건전지를 돌려봤더니 밝아졌다며 어두운 길 같은 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으로 현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시 후 길이 없어 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린 니카오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때 스레 주민들은 아직 니카오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니카오를 걱정하는 댓글이 잔뜩 달렸고 니카오가 남긴 사진의 위치 정보를 의지하여 그것을 지도 표기로 바꾼 뒤 니카오가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리는 사진을 올리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레 안에서 하나의 의문점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니카오가 올린 사진의 촬영 시각과 사진을 올린 시각에 40분의 시간차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니카오도 역시 낚시라는 설과 산길이 전파가 약해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설, 아키타라서 시차가 있다 설 등등 여러 억측이 난무했습니다만 정답은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은 새벽 5시를 맞고 이윽고 이변을 깨닫기 시작한 스레 주민들이 니카오가 혹시 곰과 만났나 하며 불안해하던 중 1000개의 글이 다시 넘어서면서 세 번째 스레로 옮겨갑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니카오의 실종이 확정적이 되고 제 2차 수색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 스레.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 일 갔다 오겠다는 둥 한숨 내쉬는 거짓말을 치고
사실은 히키코모리인 스레 주민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 10시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리고 여전히 어엿한 사회인 흉내만은 최고인 스레논까지 나타나던 중 응답 없는 니카오에게 지쳐 점점 기운 빠져가는 스레. 그런데 벼랑간 일이 극단적 선택한 현장을 카이누마라 특정했던 아까의 가나가와 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놈도 실은 일 본인이 아닐까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 의심에 대해 이 수수께끼의 가나가와 현미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 여러 가지 힌트를 기초로 사진 검색을 해 이러저러한 작업 끝에 카이누마를 특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카오의 행방에 관해 여러 가능성이 스레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죠. 만시창이가 됐네. 그럼 진실은 어떤 것일까? 1. 일과 니카오는 동일 인물이라는 완전한 낚시. 2. 일과 니카오는 다른 인물이지만 양쪽 모두 낚시. 3. 일은 진짜고 니카오가 낚시. 4. 일이 낚시고 니카오는 곰에게 잡아먹혔다. 5. 일은 진짜고 니카오는 정신을 잃고 있다. 6. 일도 니카오도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거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던 중 9시 반 지나서 한번 가볼까? 라며 스레 주민들이 고대하던 제2 수색대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람을 못 믿게 된 스레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돌격선언을 한 인물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1시간 반이면 현장에 도착하니까 11시까지 자도라고 권하는 돌격선언 스레 주민은 이글로 인해 11시 스네이크로 불리게 됩니다. 스레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오전 9시 35분 11시 스네이크가 집을 나섭니다. 11시에 도착한다는 말을 남긴 11시 스네이크의 글 뒤 바로 다음 스레로 무대는 옮겨갔고 스레는 노도의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11시 스네이크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며 현장 도착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걸 스레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심야 돌격되었던 니카오와는 달리 시간이 대낮인 것에서 스레 주민들의 기대는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52분 11시 스네이크는 거의 예정된 시간에 카이누마에 도착. 날씨가 좋다는 걸 기분 좋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11시 스네이크에게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몸이 된 게 익숙한 주민들이 예상대로 사진을 올리라고 아주 지랄들이 나죠. 몇 분 후 완전 똑같지 않냐? 라며 11시 스네이크가 올린 사진은 일이 목을 매는 시점으로 올렸던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11시 스네이크의 사진으로 인해 카이누마가 현장 맞다는 게 분명하게 되면서 스레는 최고조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일이 정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에비스 맥주 3캔이 보이지 않는 걸 깨달은 스레 주민들. 현장에는 일단 일이 매달려 있지도 않았고 정말로 낚시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11시 스네이크. 하여 일이 이렇게 됐다 해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주민들이 넘쳐나는 한편 아무래도 사라진 맥주캔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스레 주민들도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쓰레기통을 조사하는 11시 스네이크는 다른 쓰레기들 안에 한 캔만 에비스가 있다며 쓰레기통 사진을 올립니다. 여기서 일의 사진에는 3캔 있었던 빈 맥주캔이 하나로 변했다는 수수께끼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캔도 아무리 봐도 오래된 모양으로 엄청 더럽다고 하는 11시 스네이크. 쓰레기통에 한 캔만 버리고 남은 2캔을 가지고 돌아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이 올렸던 사진의 쓰레기통 내용물과 11시 스네이크가 올린 쓰레기통의 내용물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으로 일이 전날 이곳에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역시 사라진 2캔과 남아있는 한 캔이 오래됐다는 게 수수께끼를 부릅니다. 일단은 일이 사용했던 사다리를 찾아보겠다고 선언하고 11시 스네이크는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만에 사다리를 찾은 11시 스네이크는 사진과 함께 스레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사다리는 떡하니 옆으로 눕혀 놓여 있었습니다. 11시 스네이크에 의해 하나하나 일의 흔적이 올라오니 11시 스네이크의 유능함이 주지의 사실이 되는데도 의심 말고는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는 언제나의 쓰레놈들도 보이기 시작. 너 혹시 자살스레 세운 본인 아니야? 찾는 게 너무 빨라. 11시 스네이크가 1. 그리고 머리통 속이 의혹에 지배당해 흑화한 스레 주민들은 드디어 네 검지 찍어서 올려줘. 넌 뭐지? 검지손가락 보여줘. 강요합니다. 이것은 일이 스레 초반에서 곰똥이야 하고 사진을 올렸을 때 일에 검지손가락이 찍혀 있었고 그 손가락이 사회 부적응자 같아서 리얼하다면서 사회 부적응자로선 일본 대표격인 스레 주민들이 말할 정도로 특징이 있던 손가락이라서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1시 스네이크는 흑화한 스레 주민들의 개똥 같은 요구에 기분 나빠하는 일도 없이 자기의 손가락을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일의 손가락과는 다른 11시 스네이크의 손가락을 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 패배를 선언하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과는 그릇이 다른 11시 스네이크는 재미있었다라며 아름다운 카이누마 사진을 올리고 사다리 발견 장소와 정자의 위치 관계를 스레 주민들에게 지도로 설명한 뒤 감사의 말을 올리고 귀가합니다. 훌륭하게도 현장 돌격을 성공시키고 스레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11시 스네이크에게 노고의 인사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11월 7일 오후 3시에 일이 스레를 세우고 다음날까지 8개의 스레를 소비한 아키타현 카이누마 극단적 선택자 수색 스레도 이것으로 일단락 짓나 싶었습니다만 여기서 8개의 스레란 한 게시판에 1000개의 글이 차게 되면 더는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시판을 세워야 하는데요. 8개의 스레란 8000개 가까이 글이 올라왔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요. 낚시 선언을 하지도 않고 사라진 일의 안부와 사라진 맥주캔, 그리고 첫 번째 스네이커로서 현장에 갔다가 중간까지 사진을 올리며 실황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소식이 끊긴 니카오의 행방. 이 세 가지의 수수께끼가 남고 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없는 지금 스레 주민들에게 이 수수께끼가 풀릴 리도 만무. 일단 결과는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스레는 해산 분위기로 흘렀고 이미 흥미를 거의 잃은 스레 주민들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다음 스레도 세워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고 마무리. 남은 3개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스레는 종료. 되나 싶었습니다만요. 11월 8일 밤 9시. 어제 일로 진짜 위험해졌다 라는 게시판이 세워진 겁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돌아왔어 라는 투고로 시작된 이 게시판. 이 게시판의 일은 신고당해 경찰이 와서 연행당했다 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감이 좋은 어떤 스레 주민이 혹시 카이누마 극단적 선택 스레 일이냐? 라고 묻죠. 그 질문에 대해 집에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끌려갔어 라며 이 게시판을 세운 일은 답합니다. 바로는 믿을 수 없던 스레 주민들은 당연하게도 이 일에게 뻥쟁이라는 딱지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갖다 올립니다. 진짜 망했어. 경찰에 붙잡혔다. 인생 종쳤어. 라는 일에게 증거를 내놔 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로 스레는 초반부터 사나운 분위기였는데요. 증거로 뭐가 좋을까? 라는 일. 그러자 우선 목맬 때 썼던 벨트를 요구하는 주민들. 이 말에 대해 일은 도구라며 벨트 같은 물건이 찍힌 사진을 올립니다. 스레 주민들은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죠. 이것은 진짜 같아 라는 어느 주민에게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자 됐어, 망했어 라며 찌그러지는 자업자득의 일에게 어떤 죄목인데? 라고 물어보는 주민. 일은 위계 업무방해죄라고 대답하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남짓 조사받고 온 것을 스레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믿지 못하는 모습의 주민들은 결국 지금까지 최고의 필살기였던 손가락 사진 올려를 날립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손톱 깎았어 라면서 이리 올린 검지 사진은 틀림없는 그 손가락으로 이 사진을 보고 이윽고 스레 주민들도 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었냐? 모두 걱정했잖아. 진짜 경찰에 잡힌 거야? 그런 사회 부적응자 손가락을 가진 일은 경찰에게 엄청나게 혼난 모양으로 아니한 마음으로 극단적 선택 스레를 세운 걸 반성하고 스레 주민들에게 사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의 일이 극단적 선택 스레의 혼모노라고 확정한 것으로 스레 주민들에게서는 질문이 날아듭니다. 일은 정중하게 질문 하나하나의 대답. 낚시 선언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 단풍 보러 카이누마에 갔다가 심심해서 낚시 스레를 세웠다는 것. 에비스 3캔은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걸 썼다는 것 등을 스레 주민들에게 자백합니다. 또한 이번 건과는 관계없지만 일의 스펙을 듣지 않고는 참을 수 없던 주민의 질문에 26살 니트족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일. 여기서 니트족이란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고 사라진 나머지 에비스 맥주 2캔은 경찰이 현장까지 갔다고 들었으니 증거로 들고 돌아간 건 아닐까 일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러 욕을 처먹고 설교를 들은 일은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며 반성하죠. 이렇게 일에 대반성회가 열리던 중 오, 죽지 않았구나, 다행이야 하면서 11시 스네이크가 강림하십니다. 이번 스레의 영웅인 11시 스네이크의 등장에 스레 주민들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11시 스네이크도 스레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진 니카오의 행방이 신경 쓰이는 모습. 그런데도 스레 주민들의 이를 향한 질문은 끊이질 않습니다. 일이 목을 매달려고 준비했던 벨트 같은 건 대체 뭐였느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그건 카메라 스트랩이라고 일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비스 3캔은 어디로 사라졌냐는 질문에 일은 에비스 캔은 증거로 경찰이 가지고 간 것 같다고 같은 대답을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은 스레였습니다만 남은 하나의 수수께끼는 후련히 잠치를 감춘 니카오의 소식입니다. 곰도 출몰한다는 카이누마에 심야 시간에 홀로 돌격했던 용자인 니카오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여기서 한 주민이 11시 스네이크에게 카이누마에 갔을 때 니카오에 실비아가 있었냐? 물었는데요. 주변에 실비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니카오는 차를 카이누마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서 실비아는 지금도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11시 스네이크는 말합니다. 이런 11시 스네이크에게 지금부터 가볼래? 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점 갈까? 같은 식으로 꼬셨던 일이었습니다만 광속으로 거절당합니다. 평소대로 나만 아니면 되는 스레 주민들은 무책임하게 신들이 났는데요. 이 돌격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스레 주민들이 신이 나서 떠들던 중 야 하는 맥 빠진 듯한 인사를 알리며 니카오라는 닉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수수께끼였던 니카오의 등장에 스레 주민들은 흥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되죠.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동일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이것으로 마지막 수수께끼가 풀린 것에 스레 주민들은 열광합니다. 진짜야, 이걸로 완전 해피엔딩이냐? 이것으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네? 스레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왜 갑자기 실종됐는가? 라는 의문이겠죠. 니카오에 의하면 본가가 니카오시에 있고 유자와 방면에서 아침부터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와 카이누마로 향했다는 것으로 촬영 시간대에 대한 걸 잊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 실시간 실황으로 하는 게 재미있을 거라 생각한 게 잘못. 그래서 실시간 실황을 가장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니카오는 카이누마에 실제로 돌격했던 겁니다만 스레에 올리는 것보다 실제로는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고 마치 실황인 것처럼 다른 장소에 가서 차례로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게다가 니카오는 카이누마에는 갔으나 진흙에 미끄러져 손전등이 망가진 바람에 그대로 차로 돌아왔다는 걸 밝힙니다. 계속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니카오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 찍은 시간이 들켰기 때문이냐라고 스레 주민이 묻자, 맞아, 실제로 갔는데 낚시라고 들어서 힘도 빠지고 사진도 바닥나서 떠났어 라고 답하는 니카오. 여하튼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고 스레는 안심되는 분위기에 휩싸이며 스레 주민들은 이 카이누마 극단적 선택자 수색 스레가 후세까지 전승되어 전설 스레가 될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11시 스네이크가 카메라에 담은 카이누마의 아름다운 사진이 올라오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구 정리된 스태프롤이 흐르며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출연 원 스레주 1. 가나가와 현민. 여자 사람 통칭 A컵 스네이크 야마가타. 엄마 아빠 니카호. 11시 스네이크. 보조 출연 투채널러 여러분. 제공 에비스 맥주. 로케 현장 아키타현 유자와시 카이누마. 특별 협조 유자와 경찰. 이번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네요. 통칭 A컵은 누구일까요? 일본 여행에서 아키타현으로 가실 분들은 낚시의 성지 카이누마에 들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